혹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꽉 막힌 현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남자의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가진 것이라고는 지독한 가난뿐이었던 한 남자. 사람들은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세상에 외쳤습니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고. 그것은 단지 태도일 뿐이라고. 저희 채널은 이처럼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지혜를 나눕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열어줄 구체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영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선택. 환경이 아닌 태도를 바꾼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절반쯤은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시작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그 말을 온몸으로 거부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통천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흙먼지가 집안으로 날아들고 겨울이면 칼날 같은 눈보라가 문틈으로 스며들던 곳. 6식구가 밥 한 그릇을 두고 나누어 먹던 시절. 매일 아침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정주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평생 가난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향한 원망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로. 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 컸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없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귀에 있던 폐지 더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신문 조각들을 보물처럼 모았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밤늦도록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며 그는 놀랐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그때부터 그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나를 벽 안에 가둔다면 나는 배움으로 그 벽을 부수겠다. 환경이 나를 억누른다면 나는 태도로 그 환경을 뛰어넘겠다. 그 어두운 방,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에서 신문지를 읽던 그 고독한 시간들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인의 인생에 가장 단단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는 것.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없는 것을 세면서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있는 것을 세면서 시작하는 사람.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학벌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두 가지를 세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소를 몰았고 낮에는 땀 흘려 나무를 팼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가난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약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 아침, 꽁꽁 얼어붙은 논두렁을 걸으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아, 너는 내 적이 아니다. 너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새하얀 설원이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남들이 가진 것들을 세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고 있습니까? 정주영에게 찢어진 신문 조각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 유튜브의 무료 강의,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책들, 어쩌면 당신의 머릿속에 숨어있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 바로 그것이
당신 인생의 첫 번째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바로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선택.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불공평해. 와 같은 불평과 원망은 아닐까요? 불평은 순간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주영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일찍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땀 흘려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발에는 다 해진 고무신 한 켤레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잠잘 곳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몸이 편한 것보다 일자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벽돌을 날라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십 원 남짓. 함께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런 허들의 실로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 라며 신세한탄을 했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옮기는 이 벽돌 한 장이 훗날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둥이 될 것이다. 그는 젊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무식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식함이 그를 두려움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공사장에서 발이 푹푹 잠길 정도로 진흙탕 속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비를 핑계로 하나둘씩 일찍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묵묵히 자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는 그쳐도 일은 남지 않습니까? 현장 소장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 젊은이를 다른 일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는 자재 관리자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세상은 불평보다 행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도면을 잘못 읽어 공사 전체를 지연시킨 적도 있었고 자재 수량을 잘못 계산해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그런 자세를 눈여겨본 사람들 중 몇몇이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평판은 평온할 때의 말이 아니라 위기 속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크레인이 갑자기 고장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들 오늘은 일 다 했다며 담배를 피우거나 수근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곧장 근처 철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계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며 부품을 구하고 직접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멈춰섰던 크레인이 우웅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자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일터에서 혹은 당신의 팀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물러나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툴더라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인턴 생활을 할 때 주어진 일만 겨우 끝내고 있나요? 아니면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불평은 당신의 통장에서 단 1원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쌓아 올린 당신의 평판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 돈이 아닌 신용을 쌓는다.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돈과 신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망설일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그는 이 진리를 젊은 시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벽돌을 나르고 자재를 옮기며 악착같이 번 돈으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아도 자동차 공업사.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 작은 작업장이었죠. 직원이라야 고작 4명. 장비도 낡은 망치와 용접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그는 거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공장 운영비는 이미 바닥이었고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으시네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좌절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맡기러 왔습니다.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신용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은행의 지점장이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지점장은 그의 서류를 다시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은 없지만 당신 눈빛에 거짓은 없군요. 딱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돈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보다 무려 닷새나 빨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 소식이 은행 안에 퍼지자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산이 되어 그의 사업의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는 신용으로 움직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오직 스스로의 땀과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신용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빌린 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제때 갚는 것,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는 것, 온라인에서 익명 뒤에 숨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약속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신용을 만듭니다. 돈은 은행에 있지만 신용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신용 통장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기회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네 번째 선택. 실패가 아닌 도전을 두려워한다. 당신의 심장을 가장 뛰게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할 겁니다. 이걸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정주영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실패했던 순간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을 뻔했던 순간이라고.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전을 포기할 때 진짜로 무너집니다. 그가 그런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을 처음 느낀 것은 현대건설을 이끌고 해외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중동에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아직 작은 회사였고 장비도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작은 아시아의 회사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어?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비웃음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공사가 시작된 첫날 사막의 모래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현지 인부들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끝없는 모래 사막 앞에서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누가 해내겠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 말을 마친 뒤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굴착기 옆에서 모래를 파내며 작업자들과 함께 똑같이 삽을 들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로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라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거대한 사막 위에 첫 번째 기초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모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남기지만 두려움은 사람의 발을 그 자리에 꽁꽁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문 뒤에는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두려움의 문이 있을 겁니다. 가고 싶은 대기업, 하지만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지원조차 망설이는 마음, 시작하고 싶은 나만의 사업, 하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워 아이디어만 묵혀두는 마음, 바닷물이 범람해 공사 구간이 전부 잠겼을 때 모두가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곳엔 우리의 발자국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이 길 위에 우리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인생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물러서면 사라지고 버티면 길이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위험한 일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도 영원히 피하게 됩니다. 실패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많을수록 인간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더라도 걸음을 멈추는 순간 모래가 당신을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바로 거기서 당신의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선택. 사람은 배신해도 신념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나를 믿고 함께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나를 속이고 떠나는 아픈 사람들도 만납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상처는 무엇보다 깊고 쓰라립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 현대건설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형 공사를 맡아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반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한 간부가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엄청난 위기에 빠졌고 언론에서는 연일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주영,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현대는 이제 끝났다. 그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고 세상에 그의 잘못을 알려 매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신념은 변하면 안 된다. 그는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 상황을 이겨내는 데 집중하자고. 배신한 사람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모든 손실을 자신의 사재를 털어메우고 묵묵히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만 계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노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 신념으로만 지킬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그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한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속을 지켰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충고했죠.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념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그 신념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올바른 신념만은 영원히 남아 빛을 발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팀원들은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의 공을 다른 동료가 가로채는 것 같아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고 일을 망쳐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더라도 당신이 맡은 바를 끝까지 완수하고 당신의 원칙을 지키시겠습니까? 신념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불안에 흔들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빈손이어도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중심,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6번째 선택, 작은 일에도 혼을 담는다. 사람들은 흔히 정주영을 거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를 만들고 사막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는 순간 바로 그 작은 일이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가 처음 사회에 나와 일을 배웠을 때 그는 작은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차 밑에 기어들어가 기름때 묻은 엔진을 고치고 녹슨 나사를 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좋은 차라도 단 한 발자국도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 가볍게 여기는 작은 약속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 어떤 일도 절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가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시절 한 고객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고장난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어제 다른 곳에서 고쳤는데 또 고장났어. 이번엔 확실히 좀 고쳐줘. 그는 아무 말 없이 차 밑으로 들어가 꼼꼼하게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헐겁게 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볼트를 꽉 조이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업을 마치고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문제 없을 겁니다. 며칠 뒤 그 고객이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다들 대충대충 하더니 자네는 다르더군. 이제부터 내 모든 트럭은 자네한테만 맡기겠네.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세상은 늘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그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인부가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을 조사하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현장 노동자가 사용한 철근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잘못 계산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는 그 사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이 작은 실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나무라지 않겠소. 대신 오늘부터는 작은 일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그 노동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현장에서 가장 꼼꼼하고 신뢰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혼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일에도 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로 깨끗하게 해보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직급이나 일의 종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고객의 전화를 받는 일, 상품을 포장하는 일,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 지겹고 하찮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일에 당신의 혼을 담아 보십시오. 남들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되고 작은 신뢰가 쌓여 큰 명성을 만듭니다. 당신 인생의 위대한 건축은 지금 당신 눈앞에 놓인 작은 벽돌 하나를 얼마나 정성껏 쌓아 올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택. 절망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던 때, 바로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쳤을 때입니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사업들도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나는 왜 아직 숨을 쉬고 있는가?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절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갚으라 아우성이었고 언론은 현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어도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는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텅 빈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불 꺼진 회의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세상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닥에 있소. 하지만 바닥은 두렵지 않소.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이요. 이제 우리에게는 올라갈 일만 남았소. 그 말에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시험하는 신의 방식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신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새로 쌓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젊은 시절처럼 힘찼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회장이 살리는 게 아니요. 일하는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면 회사는 그대로 죽소. 그 한마디에 죽어있던 현장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생이란 결국 수많은 절망의 강을 건너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강물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거센 폭풍우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인간도 세상이 나를 흔들어야 비로소 나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절망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바로 그곳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덟 번째 선택. 속도가 아닌 방향을 바꾼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 그는 늘 누구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행복했는가? 그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건설 현장, 수만 명의 직원,
세계로 뻗어나간 현대라는 이름. 그러나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외부에서 쌓아 올린 높이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성공이 그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복을 잊은 채 성공만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인생과 성공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과 회사의 규모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짓는 일이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남긴 신념과 정신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을 이긴 것도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공은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신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일 뿐입니다.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성공을 쫓지 마십시오. 의미를 쫓으십시오. 의미를 쫓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당신 뒤에 조용히 따라올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됩니다. 가난을 이길 수도 있고 실패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위대한 가능성 속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남자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8가지 선택, 태도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증명하고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환경의 게임이 아니라 바로 태도의 게임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까? 8가지 선택 중 단 하나. 이것만은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겠다.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